민박진장입니다. 좌충우돌 오토캐드 기초인강 독학 3강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에 앞서 주의하실 점은 이 강좌에서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익숙치 않은 분들은 해당 용어들을 잘 체크하셔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토캐드 2015를 실행시켜 나타나는 인트로 화면에서 시작하기를 누르시고 오토캐드 도면 화면에 들어오면 세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두 사용자 인터페이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모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먼저 우측 상단의 어플리케이션 메뉴 버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텐트 모양의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메뉴 창이 뜨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메뉴 창에는 도면을 거의 다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도면과 관련된 도면 전체와 관련된 명령들이 있는데 새로 만들기에서 도면과 시트 세트 만들 수 있고요.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보내기, 게시, 인쇄, 그리고 도면 관련 유틸리티가 표시가 됩니다. 도면 닫기가 있고요.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셔서 도면을 닫으실 수도 있고, 여기 화면 모서리에 보시면 맨 위에 X 표시가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작은 X 표시를 눌러서 이 도면 자체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메뉴 버튼에서 두 가지 작은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문서 누르시면 최근에 사용했던 문서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최근에 사용했던 문서들을 나타낼 때 어떤 아이콘으로 나타낼지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액세스 날짜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정렬된 리스트 기준으로 할 것인지, 크기 기준으로 할 것인지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위쪽에 검색 명령 있는데 명령어 검색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령어를 검색을 하시면 도움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2015 종료 버튼이죠. 이것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큰 X 표시를 누르시면 오토캐드 2015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메뉴 버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옵션 버튼입니다. 옵션을 누르면 옵션 대화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옵션 대화창에는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옵션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프로파일에 대해서 보면 파일 관계된 내용들을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화면 표시 대화창, 열기 및 저장 대화창, 플롯 및 게시, 시스템, 사용자 기본 설정, 제도, 3D 모델링, 선택, 프로파일, 그리고 온라인에 대한 대화창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들로 이후 강의에서 하나하나 또는 한두 가지 옵션 대화창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메뉴 버튼 옆으로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막대가 보입니다. 이 막대를 신속 접근 도구 막대라고 합니다. 이 신속 접근 도구 막대는 영어로는 퀵 액세스 바인데, 도면을 작성할 때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들은 아니지만 도면을 다 작성하고 나면 사용하는 명령어 버튼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플롯, 명령 취소, 명령 복구, 이런 명령어들 사용을 하시다 보면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데, 빈도수가 여기에 있는 명령들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먼 곳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는 작업 공간이라고 됩니다. 작업 공간은 오토캐드가 지금 이 명령을 사용하고 있는 이 리본들이라고 하는데, 리본에 있는 명령어들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명령어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제도 및 주석은 사실상 2D 작업들을 하는 것이고, 여기 이렇게 조그마한 삼각형을 누르면 아래로 펼쳐지는 사항이 있는데, 3D 기본 사항 누르시면 3D에 관련된 명령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3D 모델링에 관련된 명령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바꿔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 및 주석에 대한 명령어를 이렇게 나열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옆으로 특성 일치, 특성, 렌더에 대한 부분들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작은 삼각형 위에는 막대가 하나 더 붙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어떤 명령들을 표시할 것인지 체크해서 표시가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렌더가 있었는데 렌더를 한번 눌러서 앞에 있는 체크를 없애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렌더가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렌더가 표시되게 하려면 다시 한번 눌러서 체크를 하시면 렌더가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다른 명령을 여기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메뉴 막대 표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뉴 막대는 메뉴 막대 표시를 눌러주시면 파일, 편집, 뷰 등등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표시가 되는 메뉴 막대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됩니다. 이 메뉴 막대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메뉴 막대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본 아래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신속 접근 도구 막대를 여기의 리본 아래에 위치시키는 명령어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눌러서 리본 위에 표시를 누르시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명령들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본 위쪽에 두시는 것이 작업에 유리하십니다. 여기 이 아래 공간들에는 많은 명령어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 하나하나를 탭이라 부릅니다. 홈 탭에 이렇게 삽입 탭에 이렇게 보이시죠? 홈이 있고 그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아래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명령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의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홈 탭이 되고요. 자, 삽입 탭이 되고요. 주석 탭이 되는데 많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어들은 리본에 있는 이러한 명령어들은 명령어 중심으로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앙 부분은 현재 도면에 도면 명칭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드로잉 1.dwg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 dwg가 확장자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도움말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도움말은 오토캐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토캐드를 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커맨드 라인 명령행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도움말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도움말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해서 검색하는 방법, 어플리케이션 메뉴 버튼을 눌러서 나타나는 명령 검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콘을 여기에 이렇게 올리면 자세히 보시면 새로 만들기라고 해서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설명이 뜨게 되는데 밑에 보시면 Q뉴라는 명령어가 직접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도움말을 보시려면 F1 키를 누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키보드에 F1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도움말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해당하는 명령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말들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캐드를 배우는 동안 숙달이 되기 전까지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설명드렸죠? 뭐하고 뭐라고 했나요? 명령행과 도움말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이제 오토캐드 관련되어 있는 온라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숙달이 되시면 사용을 해보세요. 자, 리본 바로 아래에는 파일 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하나의 탭이고요. 여러 개의 파일을 만들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도면이 세 가지가 펼쳐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 탭에 마우스를 대고 있으면 이렇게 펼쳐지는 메뉴에 모형, 레이아웃 1, 레이아웃 2, 레이아웃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이냐를 의미하고요. 이것들이 전부 어떤 표시가 되는 공간들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을 모형 공간이라고 하고요. 다시 파일 탭으로 갔을 때 마우스로 올리면 나타나는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면이 그려진
인쇄를 했을 때 나타나는 배치 공간입니다. 그래서 도면 공간과 배치 공간이 있게 되는데,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도면을 작성하신 다음에 이것을 어느 특정 부분만 인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인쇄를 할 것인지 이 배치 공간에 표시를 하게 되고요. 축척이나 이런 것을 조절을 해서 뭐 더 잘 보이게 할 건지, 특정 부분만 강조되게 보이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도면에서 도면 파일 탭을 눌러서 모형 공간과 배치 공간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 파일의 하단 부분에 보면 모형 탭, 그 다음에 배치 1번 탭, 배치 2번 탭이 있어서 여기 파일 아래에서 하지 않고 직접 눌러서 배치와 모형 공간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도면 1, 도면 2, 도면 3까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파일 탭 아래 보시면 바로 마이너스 표시 있고요. 평면도 있고요. 2D 와이어프레임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 캔버스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인 캔버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평면도를 볼 수도 있고 저면도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여기에서 뷰 조정이라고 보이시죠? 뷰는 현재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평면도는 위에서 물건을 내려다보고 그린 것이 평면도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뷰 큐브입니다. 뷰 큐브. 이렇게 큐브가 있고, 이게 보는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큐브라고 그래서 뷰를 조정해 주는 큐브입니다. 한 번씩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들이 있는데 누르면 도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세요? 그리고 방향 표시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도 보이실 수 있고요. 정면도라는 것은 물체를 정면에다 놓고 도면을 작성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다시 평면도로 가면 물건을 위에서 바라보며 그린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동서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도 도면을 그릴 수가 있죠.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좌표계입니다. WCS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중에 자세한 건 설명드리는데, 이 평면도와 이 뷰 큐브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면도를 표시하면 뷰 큐브도 동일하게 변하고 있고요. 다시 좌측면도 하면 뷰 큐브도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면도를 하면 원래의 평면도 상태로 되돌아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뷰 큐브를 동작시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몇 바퀴 돌리다가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전혀 개념을 잡지를 못할 때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뷰 큐브를 이용을 하시면 혼선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지금 도면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확인을 못할 때가 있어요. 평면도인데 완전히 뒤집어졌죠. 같은 평면도인데 뷰 큐브 상에 보면 북쪽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고 좌표계도 지금 Y축이 아래쪽 방향이 플러스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면을 작성할 때 혼선이 많습니다. 초보자들은 원래 표준 상태로 돌리는 게 좋은데, 이럴 때는 이 부분에서 평면도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원래의 북쪽이 위로 되어 있는 평면도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앞쪽에 마이너스는 누르시면 뷰포트 복원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구성 리스트 있고 뭐 뷰 큐브 있고 이렇게 스티어링 휠 있고 탐색 마커예요. 뷰포트 복원을 누르시면 창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창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눠지나 하면, 이게 지금 우측면도 상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뷰포트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각각이 지금 보고 있는 도면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뷰 큐브를 동작시켜서 이렇게 각각의 도면에 가서 작업을 하고 그 작업들이 다른 도면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건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것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러던데, 초보자분들 이렇게 창 나눠져 있으면 굉장히 혼선이 되시겠죠. 요 경우에 이걸 다시 누르시면 선택이 나옵니다. 뷰포트 최대화를 시키면 원래의 화면으로 되돌아가고, 평면도를 선택을 하면 다시 표준 평면도를 그리는 걸로 되돌아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뷰 큐브 살펴봤고요. 요거는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내비게이션 바. 탐색 막대죠. 여기 도면상에 이동을 하는 펜 명령이라든지 나중에 배우시는 도면 확대, 도면 축소에 관련되어 있는 줌 명령들, 그리고 궤도 같은 3차원에서 사용하는 궤도 같은 명령들이 있으신데, 초보자들은 거의 이용하실 일이 없습니다. 명령 쳐서 입력을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시고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가 명령어를 입력하는 커맨드 라인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기에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하시면 명령이 실행이 되는데 명령어를 다 몰라도 됩니다. 명령어의 앞 한두 글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명령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OPTION 옵션 명령인데요. 한글로 입력해서는 안 되시고요. 영어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OP만 입력을 해볼까요? 자, OP를 입력을 하고 기다리니까 OP가 들어가 있는 명령어들이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배우실 거고요. 자, 일단 내가 실행하려고 했던 명령은 옵션스라는 명령이죠. 누르면 아까 배웠던 옵션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X 표시를 눌러서 없애고요. 자, 여기 명령행에 입력을 하실 때 한 가지 특징은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바가 명령 엔터하고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OP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경우에 OP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스 명령이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캐드에서는 띄어쓰기 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모든 명령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명령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명령을 누르고 입력하신 뒤에 그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또 뭔가 잡다한 명령들이 있는데 이 명령들은 토글 버튼입니다. 한 번 누르면 명령이 실행이 되고 한 번 누르면 그 명령이 취소가 되는 그런 명령들이 주로 여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글 명령 공간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토글 오더 스페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첫 번째는 도면 좌표입니다.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 공간이 여기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좌표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모형 공간 또는 도면 공간 토글 가능하도록 하고 도면 그리드 뭐 이런 것들 나중에 다 배우실 거예요. 자, 뭐 주석 객체 표시 뭐 뷰 주석 축척 이런 것들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사용자화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보이네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사용자화 버튼을 누르면 지금 여기 토글 명령 공간에 표시되어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표시가 되는 체크박스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요 메뉴에서 가령 좌표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한번 눌러서 체크를 없애주면 좌표가 없어졌죠. 다시 누르면 좌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토글 버튼만 여기에 나타나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사용자화 버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강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실 내용 상당히 많으셨는데 나중에도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반복하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한 번 더 반복을 해보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강의는 리본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